네, 안녕하세요. 김우탁 노무사입니다. 이번에는 83강으로 와가지고요. 그 재작년, 3년 전이죠, 이제. 그 2020년에 출제가 됐던 보험료 징수법에서 저희 노무사의 어떤 먹거리인 보험 사무 대행 기관, 인가, 효과, 그 다음에 가산금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면 이제 보험료 징수법에 그 관한 법률상 보험 사무 대행 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하는 선택형 문제인데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은, 자, 공인 노무사는 당연히 보험 사무 대행 기간을 할 수 있고, 이 노무사 노무사에게 가장 먼저 열어준 제도고요.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, 여기 바로 보시게 되면, 이 노무법인은 바로 가능하고요. 그 개인 사무소는 2년 이상 경력이 일단 있어야 돼요. 자, 이 인가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고요. 그 감독기관도 근로복지공단이에요.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요거 못하고요. 의 보험료,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입 통지 등을 보험 사무 대행 기간에 함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통지로 가름한다. 그러니까 이런 보험 사무에서는 이 사무 대행 기관이 사업주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거는 맞는 거고, 이것 때문에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교부금을 주면서 저희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가산금, 요거는 이제 건설업에 부과가 되는 건데요. 그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 납부 시기, 꼭 신고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. 매년 3월 말까지 보험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,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10%의 가산금이 붙어요. 자, 이랬을 때는 그 징수할 때는 그 징수 사유가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귀책 사유. 이건 뭐냐면 그 사업주가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분명히 자료를 다 줬는데도 이쪽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이 사무대행기관이 절반이 아니라 그 해당 금액의 100%를 다 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수험적으로 답은 가와 나가 있는 2번이에요. 그럼 실무적인 해설을 조금 말씀드리면요. 자, 보험료 징수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, 노무법인, 그 개인 사무실은 2년 이상 경력, 세무법인도 가능하고, 개인 세무사 사무실은 2년 이상 경력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사업주를 구성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, 대부분 이제 경총이 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, 이러한 그 기관들이 사무대행 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, 이 보험 사무를 위임 또는 해임, 사업주로부터 받으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보험 사무 대행 기간의 범위는요, 주로 징수 쪽으로서 보수총액 신고, 보통 현업에서 보총이라고 하는 보수총액 신고가 있고요. 그다음 계산보험료, 확정보험료, 여기 이제 대개 계자로서 그 건설업 혹은 벌목업에서 계산보험료,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있고요. 그리고 산재는 피보험자가 따로 특정이 되지 않고 고용정보신고라고 하는데, 그것 때문에 고용보험, 피보험 자격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, 산재도 실무적으로 같이 들어가고요. 그 다음 사업장 성립하는 보험관계 성립, 변경, 소멸신고,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보험에 대한 사무들을 이 대행기관이 할 수 있고, 이 공인노무사, 노무법인에서 활발하게 해주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보험료 징수법 34조에 따르면요,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징수금의 납입 통지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통지를 가름한다. 이거는 34조에 떡하니 나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35조, 여기 지문에서는 지금 가산금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만, 이 가산금 외에도요, 연체금 최대 5%, 그 다음에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, 이건 뭐냐면 그 건설업이나 일반 회사가 14일 이내에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그 현장 개설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산재 사고가 나면 그 미가입에 대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요. 그리고 성립신고는 했지만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, 이거를 납부를 게을리했다 해서 퇴납보험료라고 하는데, 이때 사고 나도 일부 징수금이 들어가요. 자, 그랬을 때 이거를 미가입 자체를 사업주가 해달라고 모든 서류를 다 주고 전화도 했는데, 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귀책 사유일 때는요, 이제 그 한도 안에서,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부담하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이제 100분의 5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, 이제 그 한도 안에서 보험 사무대행 기관이 이제 해당 그 금액을 내야 한다. 그러니까 요거는 귀책 사유의 한도라고 사실 해석이 되는데, 이 그 한도가 사실은 실무적으로 가리기는 좀 어려워요. 그리고 그 업체에서 이제 뭐 자료가 제때 왔다, 안 왔다, 내용이 옳다 그러다가
좀 가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법에서는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그 한도 안에서 되니까 뭐 최대 100%까지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.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이렇게 절반씩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어쨌든 법에서는 한도 안에서 그 해당하는 금액 그 부담을 다 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